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지샵 자동장부 1기 확정 신고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세무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랑 이제 어느 과세 기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기 예정 신고를 4월 25일까지 하셨어야 돼요. 1, 2, 3월 달에 대해서는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셨어야 됐고 1기 확정 신고는 이번에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4, 5, 6월에 대해서 하셔야 됩니다. 원래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건데 이번에 이제 주말이 껴있어서 신고를 27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2기 때도 이렇게 3개월씩 끊어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7월 27일까지 이제 4, 5, 6월분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원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6월분 묶어서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2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묶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1기 신고 같은 경우 이번에 2020년도 7월 25일은 주말이 껴서 27일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개인 사업자는 제가 예정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월 달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정 고지세액을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고지세액을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이 예정 고지세액이라는 거는 이제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했던 세금의 50%를 미리 세무서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좀 특별한 게 있기는 해요.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부 개인이고 이제 일반가세자이신 사업자분들한테 예정고지세액을 제외시켜준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사업자는 원래는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지만 7월 25일까지 즉 유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는 아예 예정고지세액이 없을 거고요. 어떤 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하셨어야 됐고 또 어떤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로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1월에서 6월까지 다 묶어서 세금 계산을 해서 7월 27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거고 이때 예정고지세액은 이 확정신고서에 반영을 해서 마지막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또 따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요 밑에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데요. 사업 부진에 해당이 되거나 혹은 예정신고 기간에 조기 환급을 받으려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4월달에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1, 2, 3월달 실제 매출 매입을 넣어서 4월달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7월달에 신고를 하실 때에는 5월, 6월, 4월, 5월, 6월 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원래 1년치를 다 묶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래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1년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넘어서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 분이 있으시면은 그분들은 6월달까지는 간이과세자이고 7월달부터는 일반과세자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7월 27일까지 간이과세자 확정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과세 유형이 전환되지 않으신 분들은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예정고지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7월 27일까지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경감공제세액을 빼서 납부할 세금을 구합니다. 여기서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곱한 거를 매출세액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대금을 수령할 때 받았던 이제 10% 부가세가 매출세액인 거죠.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을 할 때 부담했었던 부가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다가 10%를 곱해서 이제 계산된 부가세가 매입세액입니다. 근데 이 매입세액은 이제 매입을 했다고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뒤에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감공제세액은 그 외에 이제 추가로 경감을 해주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모든 사업자들이 적용받으실 수 있는 거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전자적인 방식으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를 하시면은 10,000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이것 외에도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뭐 이번에 새로 생긴 뭐 소규모 개인 사업자 경감공제세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일정 요건들이 있고요. 이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신고를 하기만 했으면은 뭐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다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도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매출에 대한 거에서 매입을 대한 거를 빼서 계산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 다른지를 좀 살펴보면은 매출액에서 10%를 곱하고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걸 한 번 더 곱해줍니다. 이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은 10%, 뭐 제조업이나 숙박업, 운수업은 20%, 뭐 임대업이나 서비스업은 30% 이렇게 업종별로 좀 다르게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액에서 10%를 곱해서 업종별 부가율을 한 번 더 곱한 다음에 이제 공제세액을 빼줄 때에는 또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10%를 곱하고 또 업종별 부가율을 한 번 더 곱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출에도 업종별 부가율을 한 번 더 곱해주고 매입에서도 업종별 부가율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게 이제 일반과세자랑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은 또 똑같이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크더라도 환급은 받으실 수가 없고요.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간 이제 3천만 원,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신고는 해야 되지만 납부할 세금은 없게 나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특별한 규정에 의하면은 임대업이랑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기존처럼 연간 3천만 원 기준으로 이제 납부 의무 면제 이제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부동산 임대업이랑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이랑 동일하게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은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고요. 그 외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생겨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출에서 체크해야 되는 사항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략적인 것만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뽑아서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에 부가세 체크사항을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지사항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매출을 이제 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할 때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사항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서상에 세금계산서 매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이렇게 구분을 해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부상에 이제 그런 입력을 할 때도 매출 형태별로 잘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진짜 요즘에 특히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전자상거래업 하시는 분들이나 어플 통해서 매출 발생하시는 분들, 뭐 배달 어플이나 뭐 숙박 어플 통해서 이제 매출 발생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도 매출은 이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카드 매출, 특히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이 3가지는 분명히 또 따로 있을 거니까 확인을 하셔서 정부에 따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정산자료, 부가세 신고용 정산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자료들은 다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에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분명히 입금을 받으실 때는 수수료를 차감된 후에 금액으로 한 번에 입금을 받으시고 이런 카드인지 현금 영수증인지 이런 것도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을 텐데 입금받은 금액이 기준이 아니고 다 수수료 차감하기 전에 금액 기준으로 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매출로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적으로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로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홈택스와 일치를 하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동 수집하는 기능을 이용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동 수집을 해서 장부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다 잘 반영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장부에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부가세 신고 전에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늦게 한 경우에 혹은 뭐 수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매출 누락이 되니까 이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수기세금계산서가 있으면은 그것도 꼭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수기세금계산서는 또 증빙이기 때문에 5년간 반드시 따로 보관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거 외에도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홈택스나 카드사, 뭐 벤사, 여신금융협회 이런 데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지체크 단말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신금융협회에서 이제 카드 매출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 매출 수집하시는 분들도 장부에 입력된 카드 매출이랑 여신금융협회에서 승인 내역으로 나오는 금액이랑 일치하는지 부가세 신고 전에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좀 더 이제 장부가 잘 작성이 됐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영수증 매출도 이제 홈택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과세 매출도 발생하고 면세 매출도 발생하는 과면세, 겸용사업자이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과면세 사업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 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과세 매출이고 면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면세 매출입니다. 이때 과세 매출이랑 면세 매출을 잘 구분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잘못 분류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하고 납부를 한 게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수출하시는 분들, 영세율 매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영세율 매출도 부가세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세율 매출 같은 경우는 0%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원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 다만 영세율 매출을 부가세 신고에 빠뜨리게 되면은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영세율 매출도 이번에 신고할 때 제대로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관세청에서 이제 자료를 제공받은 이제 수출 통관 내역하고 수출 신고 필증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영세율 매출 누락자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주의를 해주시고요. 영세율 매출 있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영세율 매출 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와 같은 첨부서식들을 또 추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영세율 첨부서류 명세서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이제 영세율 자료를 이제 증명을 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기한까지 그 영세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셔야 돼요.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고 나서 파일을 따로 첨부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입세 공제 요건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아까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잠깐 보여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뺄 때 이 매입세액은 아무거나 다 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건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이과세자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입에 대해서 공제를 해줄 때에는 아무거나 다 공제를 못하고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해서 과세 제와 용역을 매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규징빙을 수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먼저 보면은 일반 과세자한테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나 개인한테서 매입받은 거는 매입세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경비 처리를 못 받기 때문에 아예 장부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를 매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를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음식점이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면세 물품을 매입을 하시고
제조 가공을 거쳐서 음식물이라는 과세로 이제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 면세 매입 금액의 일부를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걸로 공제를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음식점이나 제조업만 주로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면세를 매입하시는 거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규증빙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정규증빙이라고 하면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수증이 아닌 증빙을 받으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매입을 해오는데 계좌이체만 해주고 따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정규증빙을 수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번, 2번 요건을 다 충족을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이 되면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해당이 되는 게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살펴볼게요. 영업용 차량이 아닌 게 비영업용 차량이겠죠.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면은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차량을 영업에 직접 사용을 하는 경우에 그 차량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그 차량에 대해서 이제 지출하는 비용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영업용 차량, 뭐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이나 서비스업을 하고 있으신데 사업상 차량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그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네, 비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 그 외의 차량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0cc 이하의 경차이거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이거나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에 대한 구입, 임차, 유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공제 사항이 접대비 관련된 겁니다. 이제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건데 좀 거래처와 관련됐다고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처 식대나 뭐 접대식 대나 거래처 분들한테 선물해 주시는 것들은 아무리 정규증빙을 잘 받아도 공제는 못 받습니다. 부가세 공제할 때. 근데 10,000원이 넘으면 정규증빙을 받아 놓으셔야지 소득세 신고할 때 이제 경비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제 절대로 공제는 못 받으시는 사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과세사업이랑 면세사업 같이 하시는 과면세 겸용사업자 분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 매출 부분 설명드릴 때 과면세 사업자이신 분들은 과세 매출이랑 면세 매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과세 사업에 쓰는 건지 면세 사업에 쓰는 건지 혹은 과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건지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서 이제 불공제 거래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과세 사업에 쓰신다 그러면 공제를 다 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과면세 중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실질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그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을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 매입세액은 이제
공급가의 기준으로 안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분을 해서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특히 공통 매입세 계산하는 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되고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 회원분들께서는 장부를 이용하실 때 이 매입이 불공제 매입인지 아니면 공통 매입인지를 잘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토지와 관련된 매입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 뭐 취득세를 냈다든지, 취득세는 원래 부가세 공제 대상 거래가 아닌데 과세 거래가 아닌데, 네, 아니면은 뭐 중개 수수료를 냈다든지 이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 규정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거나 혹은 뭐 그 밖의 이유로 이제 공제를 못 받는데 저희 회원분들이 많이 지출하시고 질문하시는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교통비, 보험료, 급여, 우체국 요금과 관련된 항공비, KTX 같은 경우 영수증에 보면은 부가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사업자들은 이제 여객 운송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를 이제 공제를 못 받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입장권 발행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뭐 수의사의 동물 진료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에서는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매입세 공제 요건을 설명을 드렸어요. 매입세 공제 요건 같은 경우는 제가 부가세를 신고하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비용 메뉴에 입력을 할 때 어떤 항목으로 입력을 하면 공제가 되고 어떤 항목으로 입력하면 공제가 안 되냐라는 거를 항목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사실 항목만으로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항목을 뭐 직원 식대 혹은 뭐 자파 소모비라고 설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일반 과세자한테 매입한 게 아니면 공제를 못 받고요. 그리고 그 매입한 게 과세 물건이나 과세 용역이 아니면은 또 공제를 못 받아요.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으면 또 공제를 못 받고, 또 기타 영수증 수취했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으로 특정 지을 수가 없고요. 단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접대비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교통비라든지 뭐 보험료 급여처럼 몇몇 가지 특정한 것만 무조건 공제를 못 받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제를 못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외의 것을 매입을 했더라도 요 1번, 2번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입에서 체크하셔야 되는 사항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신규 사업자이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법규상에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셨으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 기간의 매입세액은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과세자이고 상반기, 즉 1기에 공급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7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반기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증빙을 2개 이상 받으신 경우,
주로 많이 해당되는 케이스가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고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이제 장부에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카드 거래는 중복되면 안 되니까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세랑 통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명의 자체를 사업자로 바꾸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으시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 거의 웬만하면 그 사업자로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받으시면은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통신비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신 분들도 종종 있으실 건데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도 공제를 받겠다. 이 통신비는 사업상 사용을 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입에서 전자세금계산서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매출이랑 마찬가지랑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하시는 거랑 이제 금액이 같은지 확인을 하신 후에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도 정규증빙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카드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홈택스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된 게 분명하면은 매입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업종별로 좀 특이한 사항 말씀드릴게요. 소비자 대상으로 이제 하는 업종, 사업을 하시는 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연간 한도도 또 정해져 있어요. 1.3% 곱해서 계산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1기 신고하실 때는 1,000만 원을 체크는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2기 신고를 할 때는 이제 1기 때 공제받은 금액이랑 합쳐서 1,000만 원 안 넘도록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적어 놓진 않았지만 또 한도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에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을 뺀 금액만큼이 또 한도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매출에서 매입을 빼서 이제 납부세액이 나왔으면은 이 납부세액이 환급인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매출 공제를 아예 못 받아요. 납부할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매입이 더 많아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신 분들, 환급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 공제를 추가로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식점업, 제조업이신 분들은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식 재료들을 매입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면세에 해당이 되세요. 뭐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면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세를 매입하시고 정규증빙을 받으신 다음에 뭔가 제조 가공을 해서 이제 과세로 이제 판매를 하실 거예요. 이러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를 부가세 신고할 때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는 자동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장부에서 비용으로 입력을 할 때부터 의제 매입세 공제 거래라고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는 이제 장부에 작성된 거를 토대로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때 공제율 같은 경우는 102분의 2부터 109분의 9까지 이제 업종마다 그리고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이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수리 108분의 8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108분의 8로 안 되어 있으면 꼭 별도로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다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마트에서 음식 재료들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재료들 다 매입을 하시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영수증을 따로 보관을 해주셨다가 장부에서 과세 부분에 대한 금액 그리고 면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매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시는데 이제 자동 수집을 해서 이제 반영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다 이제 공급가입 부가세로 입력이 돼서 이제 과세 부분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장부에서는 과세분, 면세분 금액을 수정을 해줘서 과세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고 면세분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제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받으신 거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제 매출로 간주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증금을 입력을 하시면은 간주임대료가 보증금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를 저장을 해주시면 기타 현금 매출로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체크사항.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사실 그렇게 해당이 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으세요. 예정신고를 하신 사업자이고 그때 일반 환급으로 신고를 하신 분들만 이제 해당이 됩니다. 1, 2, 3월 달 실제 매출 매입 넣어서 4월 달에 신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이제 하셨을 텐데 그때 납부세액이 있는 게 아니고 환급세액이 있는 걸로 신고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일반 환급을 받는 거는 일반 환급 신고가 있고 조기 환급 신고가 있습니다. 수출이 있거나 혹은 고정자산 매입한 게 있으신 분들은 조기 환급으로 이제 신고를 하시고, 조기 환급으로 신고를 하신 분들은 아마 환급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조기 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반 환급으로 신고를 하신 분들은 환급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 미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을 하신 다음에 전체 금액에서 이제 마지막에 미환급세액을 뺀 금액만 이제 납부를 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일반 환급으로 신고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정고지세액은 이제 개인사업자이시고 예정고지세액이 있으셨던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이제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예정고지세액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세액이 있으면은 납부했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예정고지세액 납부서 가지고 따로 이거는 납부를 해주시는 거고, 이 확정신고를 할 때는 일단 예정고지세액은 반영을 해놓고 세액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단 예정신고 기간 1, 2, 3월 달 실제 매출 매입 넣어서 4월 달에 예정신고 하셨던 분들은 예정고지세액 효력 없어지니까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환급금이 많아서 2천만 원 이상 환급금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세무서에 별도로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도에 새롭게 생긴 이제 부가세 관련된 규정들을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20년도에만 이제 적용이 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에서 계속 제가 예정고지세 설명을 드렸어요. 개인 사업자들은 4월 달에 예정고지세 고지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정고지세액이 아예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대부분은 4월 27일까지 납부를 하셨어야 되지만 일부 사업자 같은 경우 또 납부기한이 7월 27일까지로 유예가 됐어요. 직권 연장이 되었어요. 이런 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직 아마 납부 안 하신 분들도 있긴 하실 건데 이제 납부 안 했다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냥 한 번에 납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일단 예정고지세액을 반영을 하셔야 되고 예정고지세액하고 부가세 신고세액은 각각 따로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 생긴 거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이 규정은 일반과세자이신 분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좀 많은 피해를 받았으니까 개인 사업자들 일반과세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면 요건을 좀 볼게요. 모든 사업자들한테 다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네. 일단 일반과세자여야 되고 개인 사업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과세기간 6개월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라는 게 이제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을 말하는데 한 사업장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영위를 하면은 그 다른 사업장의 공급가액까지 다 합한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여야지 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업장 여러 개 영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모든 사업장 다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시고 모두 다 합쳐서 4천만 원이 넘는다 라고 하면은 아쉽지만 이 감면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감면 배제 사업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을 합니다. 즉 임대업이랑 과세 유흥 장소 경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세 감면을 적용을 못 받으시고요. 그 외의 업종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정기 확정신고에 해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기한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감면세액 계산하는 거는 이제 일반과세 방식 세액에서 간이과세 방식의 세액을 이제 빼서 감면 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납부할 금액은 이 간이과세 방식 세액보다 더 많게끔 이제 계산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과세 방식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 다음에 뭐 전자신고세액공제랑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같은 각종 공제세액을 차감해서 구하고요. 간이과세 방식 세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신고 대상인 공급가액 이 공급가액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액에다가 1.1을 곱해서 일단 공급 대가로 환산을 한 다음에
업종별 부과율이랑 10%를 곱해서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간이가세자의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특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간이가세자한테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리긴 했어요.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 연간 공급대가,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원래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감면배제사는 기존처럼 3천만 원을 기준으로 3천만 원 미만인 공급대가 하면은 납부 의무를 면제받지만 그 외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이거는 연환상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6개월치로 계산을 하면은 1,500만 원, 2,400만 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부가세 세무 교육에 대해서는 진행을 마쳤고요. 이제 홈택스 사이트에 메뉴가 있으니까 한 번씩 조회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이지샵 자동정부 프로그램 이용해서 부가세 신고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